지금부터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가 황금으로 바뀌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30년간 쌓여온 거대한 쓰레기산에서 황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어요. 현지 정부 관계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계 최빈곤 마을 중 하나였던 그곳.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던 주민들이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처음엔 또 다른 헛된 희망이라며 냉대받았던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대한민국.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한국 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노골적으로 비웃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포기한 그 절망의 땅에서 대한민국만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 숨겨진 이유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캄풍 물야라는 마을에서 30년을 살아왔어요. 이곳은 정말 지옥 같은 곳입니다. 거대한 쓰레기 산 반타르 개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마을에는 저를 포함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쓰레기 산에서 나오는 지독한 냄새가 마을 전체를 덮어버려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 냄새는 썩은 생선 냄새와 화학물질 냄새가 뒤섞인 것 같아서 한 번 맡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학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해요. 제 낡은 핸드폰에는 며칠 전부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설사를 멈추지 못하는 제자 시티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요. 사진 속 시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티도 우리 마을의 오염된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의 공용 우물은 하루에 4시간만 물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갈색으로 탁하고 냄새가 심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라도 마셔야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 단짝 친구 안악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일이에요. 안악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항상 밝고 씩씩했어요. 그런 안악이 제 앞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악이 제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마리아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우리만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갈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저는 마을을 기록했어요. 쓰레기 산을 놀이터 삼아 위태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서요. 아이들 발에는 신발도 없었고 여기저기 피부병으로 생긴 상처가 훈장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 순수한 웃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7살 난 리나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9살 난 바유는 녹슨 깡통을 차며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안악과 함께 이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신이시여, 정말 보고 계십니까? 이 아이들의 눈망울에 담긴 것이 순수함입니까? 아니면 곧 닥쳐올 절망의 그림자입니까? 제 친구 안악처럼 이 아이들마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쓰러져 가야 합니까?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핸드폰을 고쳐 잡았어요. 이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악이 죽은 후 제가 다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마을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덤프트럭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운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쏟아내고 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지독한 냄새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기침을 해댔어요. 저도 목이 따갑고 눈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야학 교실의 낡은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느리고 자주 끊기는 연결 때문에 정말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화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10곳이라는 검색 결과가 힘겹게 떠올랐습니다. 칸풍 물야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어요.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작고 낡은 핸드폰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질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창문 쪽으로 가져가 보기도 했어요. 간혹 신호가 잡히면 눈을 부릅뜨고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환경 문제 해결 성공 사례라는 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밤늦도록 이들 나라의 정부 기관과 환경단체 이메일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국제구호기구의 연락처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등잔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귀중한 정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의 메일에는 칸풍 물야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사진과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첨부했어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사연과 제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친구. 안악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눈물로 써내려갔습니다. 제 손가락은 절박하게 춤을 추었고 등잔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 오래 타이핑을 해서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님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 칸풍 무랴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저희의 죄는 가난하다는 것과 거대한 쓰레기 산 옆에 산다는 것뿐입니다. 제발 저희의 이 마지막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줄기 빛이라도 좋으니 저희에게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매일 밤 저는 이런 간절한 메일을 작성했어요. 제자 시티의 사진도 첨부하고 마을 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보냈습니다. 각각의 메일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아 정성스럽게 작성했어요. 수십 통, 수백 통의 메일이 전 세계를 향해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해당 문제는 귀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와 제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자동 응답 메일만 와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우리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그저 수많은 스팸 메일 중 하나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고통에 철저히 귀를 닫은 듯 했어요. 저는 마침내 모든 희망을 잃은 듯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무 소용 없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어. 아나가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낡은 핸드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어요. 거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메일함을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신인이 한국국제원조팀으로 되어 있는 방금 도착한 새로운 메일 한 통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을 클릭하자 한 줄 한 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제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선생님께 보내주신 메일과 가슴 아픈 사진들을 저희 팀원 모두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칸풍 무랴 마을 주민들과 특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에 저희 모두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대한민국 역시 과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빈국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겪었지만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제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약속한 날짜에 캄풍무리아 마을 입구로 먼지를 일으키며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단정하고 활동적인 복장에 하나같이 형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한국 국제원조팀이었어요. 놀랍게도 국제원조팀에는 인도네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분도 계셔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 마을을 찾았던 다른 나라의 조사단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용사들처럼 비장함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팀을 이끄는 김용식 팀장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강단 있는 눈매를 하고 계셨지만 말투는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김 팀장님은 도착하자마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저는 감격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지인들이 다녀갔지만 잠깐의 관심과 일시적인 도움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희망 고문만 당했던 쓰라린 기억들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새겨놓았어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 팀장님과 단원들은 곧바로 마을 전체를 샅샅이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휴대용 환경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의 질과 수질, 오염도, 토양 오염 상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했어요. 드론까지 띄워서 거대한 쓰레기 산의 규모와 형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더군요. 주민들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장비들 값이 얼마나 할까? 진짜 우리를 도우러 온 걸까? 또 며칠 있다가 떠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국팀의 전문적이고 일사불란한 모습의 소수의 마을. 주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는 한국 팀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주니 그들이 하는 일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조사와 분석을 마친 김 팀장님은 마을 광장에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김 팀장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울림은 절망에 익숙해져 있던 주민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캄풍무리아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여러분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제 가슴으로 함께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산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여러분의 희망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김 팀장님의 말을 들었어요. 마을의 대표격인 파크 바수키 어르신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곳에서 꺼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과 변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 또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어쩌면 더한 절망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는 뜨거운 마음. 하나로 맨주먹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직접 전달되는 김 팀장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지혜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김 팀장님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하고 희망찬 마을을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냅시다.
김 팀장님의 진심이 담긴 연설이 끝나자 광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흘렸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눈빛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김용식 팀장님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신과 패배감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회의적이었던 파크 바수키 어르신을 비롯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청년 대표 대위와 몇몇 핵심 인물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100마디 설명보다 한번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리고 여러분 마을의 미래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칸풍 무랴 대표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경험하는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에 압도당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파크 바수키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속까지 깨끗한 건 아니지. 우리 마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오. 저 멀끔한 건물들 뒤에도 분명 쓰레기 더미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저희를 이끌고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과 전통시장 주변 그리고 일반 주택가 골목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연이어 목격하며 엄청난 문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대부분의 시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른 시간인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노인분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리어카나 손수레에 폐지와 고철 등을 가득 싣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밝고 활기찼어요. 두 번째 충격은 질서 있는 폐기물이었습니다. 상점 앞에는 밤새 배출된 폐지 박스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처럼 가지런히 접혀 쌓여 있었고, 주택가 골목마다 설치된 분리수거함에는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종이 등이 종류별로 너무나 깨끗하고 정확하게 분리 배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부모를 따라 자연스럽게 분리수거에 동참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파크 바수키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다 뭐하는 풍경이요? 저 노인들은 왜 저렇게 새벽부터 저런 것들을 모으고 다니는 것이며, 저 상점 주인들은 왜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저렇게 쉽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요? 그리고 저 깨끗한 쓰레기통들은 또 뭐란 말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희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고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새벽 내내 폐지와 고철을 모았던 노인들이 자신이 수거한 물품의 무게를 달고 고물상 주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특히 한 노인이 능숙하게 폐지를 정리하고 이것저것 합쳐 하루에 한국 돈으로 1만 원 정도를 벌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파크 바수키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인도네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루피아로 우리 칸풍 무랴에서는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칸풍 무랴에서 힘없는 노인이 그 정도 수입을 버는 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마을의 상위권 경제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위가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들을 그냥 주워서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건 거의 정식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당장 한국에서 저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국팀 직원이 잔잔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여 소일거리 삼아 용돈을 버시거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지금도 몸을 쉬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하신 거죠. 상점 주인들도 어차피 버려야 할 박스를 누군가 가져가 주니 서로 편리한 셈이고,
폐기물이 될 것들이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자원순환 경제의 한 단면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칸풍 물야에도 쓰레기 은행이 존재하여 쓰레기를 돈이나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을의 쓰레기 은행은 접근성도 형편없었고 이렇게 자유롭게 폐지를 수거할 리어카는커녕 그 리어카가 안전하게 다닐 만한 제대로 된 길조차 마땅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처럼 상점 앞에 주인을 기다리듯 고이 접어 배출된 폐지나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분리수거장의 모습은 저희에게는 그야말로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크 바수키 어르신이 깊은 한숨과 함께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말했어요. 평생을 우리는 속고 살았구먼. 우리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팔아 돈을 번다는 건 그저 정부나 단체들이 우리를 잠깐 달래기 위한 헛된 희망 같은 거라고. 곧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거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은 정말로 쓰레기가 황금이 되는 나라였구려. 저희의 가슴속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희망의 불씨 하나가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칸풍 물야도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한민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칸풍 물야 마을로 돌아온 모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선구자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한국에서 목격한 기적 같은 현실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뜨거운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패배감과 절망에 익숙해져 있던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소. 또 시작이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소리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잖소. 괜히 일만 더 만드는 거 아니오. 그래봤자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요. 마을의 중년 남성 하르토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똑같은 말했어요. 결국 사진 몇 장 찍고 가더군요. 젊은 여성 수르야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병원비로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쓰레기 주워서 그 돈이 나온다고요?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파크 바수키 어르신이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 앞에 서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 파크 바수키 평생 이 칸풍 물야의 흙먼지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온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버리는 저 쓰레기들이 정말로 돈이 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파크 바수키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쓰레기 은행에 그저 더러운 쓰레기를 가져다주고 푼돈을 받거나 매입을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한국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분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져가면 은행에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김용식 팀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팀장님의 눈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모두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만 해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쓰레기 문제로 고생하고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주민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팀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레기 은행에서도 대량으로 들어오는 깨끗한 재활용품에는 훨씬 좋은 가격을 매겨줍니다. 대위가 핸드폰으로 찍은 한국의 고물상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보세요. 저 할아버지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협력해서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파신 거예요.
한국팀은 마을 한복판에 작은 시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각 종류별로 명확하게 표시된 구역을 나누고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플라스틱 병은 이렇게 라벨을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 모으면 됩니다. 종이는 이렇게 접어서 묶으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팀이 보여준 진심이었습니다. 김 팀장님과 팀원들은 더러운 쓰레기를 직접 만지며 주민들과 함께 분리 작업을 했어요. 땀을 흘리며 웃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한국팀 젊은 팀원이 마을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거 보렴.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새 병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지. 이런 걸 쓰레기 은행에 가져가면 아저씨들이 깜짝 놀라며 많은 돈을 줄 거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감동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희의 기쁨입니다. 파크 바수키 어르신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온 거였구먼. 이런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다니. 주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경험과 무엇보다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변화의 바람이 캄풍무랴 마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캄풍무랴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형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수십 년간 마을을 지배해왔던 무관심과 불신, 패배감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면 진짜 돈이 된다, 함께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더 큰 이익을 얻는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확신이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로 지정된 캄풍무랴 클린 앤 리사이클 데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열심히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분리수거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따로 모아요. 플라스틱 종이 캔 모두 황금이에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주민들도 김용식 팀장님과 한국팀의 친절한 지도 아래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직접 보여주는 분리수거 방법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렇게 라벨을 떼어내니까 정말 새 것 같아 보이네요. 아, 이런 식으로 접으면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쓰레기 은행은 연일 최고 품질의 재활용품으로 산더미를 이루었고, 주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으며 마을 공동기금은 쑥쑥 불어났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캄풍무랴에서 가져온 재활용품은 정말 품질이 다르군요. 다른 마을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파크 바수키 어르신은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 앞에서 감격에 겨워 춤까지 추며 외쳤어요.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국식으로 하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캄풍무랴는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의 쓰레기 지옥이 아닙니다.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땅입니다. 주민들은 뜨거운 함성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한국팀 단원들도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이 감격적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캄풍무랴 마을 안에서만큼은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대한 쓰레기 산 반타르 개방의 높이 자체는 여전했지만 우리 마을 안의 모습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골목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분리해서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았어요.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에서도 예전처럼 위험한 쓰레기 조각들을 밟을 일이 줄어들었어요.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좀 안심이 되네요. 더욱 놀라운 건 경제적 변화였어요. 캄풍 물야의 쓰레기 은행은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자원순환센터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런 고품질 재활용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체계적으로 가져오는 마을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해요. 마을 공동기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공동 우물 설치였습니다. 하루 4시간만 나오던 갈색 탁한 물 대신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24시간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새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맑았어요. 주민들은 그 물을 마시며 감격했습니다.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아이들이 이제 배탈 날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제자 시티도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예전보다 덜 나고 설사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시티에 조금씩 돌아오는 웃음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낡고 허름했던 야학교실도 마을 기금으로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새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칠판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아직 최신식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와 성공 스토리는 인도네시아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을을 찾아와 취재를 하고 그 소식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지역 방송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모든 게 대한민국 친구들 덕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과 체계적인 방법이 우리 마을을 바꿔놓았어요.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소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캄풍 무랴 마을의 변화 소식은 곧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뉴스 통신사들이 앞다투어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환경단체에서 캄풍 무랴 마을의 한국형 시스템을 배우고 자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문의와 방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국제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오늘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산 아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캄풍 무랴 마을이 대한민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유럽의 한 환경 전문 방송에서는 더욱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캄풍 물야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선진 기술을 이전한 것을 넘어섭니다. 한국팀은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공동체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사람 중심의 개발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동의 주요 언론에서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을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캄풍 물야의 사례는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일 쏟아지는 국제적인 찬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 국가로서 그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김용식 팀장님과 한국국제원조팀 단원들은 국제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한국형 시스템의 우수성은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새겨 넣었어요.
그런 가운데 캄풍무랴 마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희망이 활짝 꽃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과거 거대한 쓰레기 산이 공포스럽게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 마을 입구에 이제는 푸른 잔디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우정의 공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공원 중앙에는 캄풍무랴 주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양국 국기와 함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절망의 땅에 생명의 빛을 가져다준 우리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라고.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로 함께 새겨진 웅장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성대하게 열린 공원 개장식 날 저는 수천 명의 주민들과 내외빈,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한국팀 단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캄풍무랴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저 멀리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온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팀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희는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위대한 한국형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길이 물려줄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광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뜨거운 함성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만세 캄풍무랴 사랑해요. 대한민국. 그들의 외침은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많은 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용식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팀 단원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과 인류애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캄풍무랴 마을의 기적적인 변화는 단순한 하나의 성공 사례를 넘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분리수거 시스템과 그 안에 담긴 주민 참여형 공동체 솔루션은 캄풍무랴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다른 지역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환경 문제 해결 분야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간간히 뉴스를 통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우리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베트남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였어요. 그곳 역시 쓰레기 문제로 고생하던 곳이었는데 한국 기술진들이 가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더군요. 6개월 후 그 마을도 깨끗하게 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환경 기술과 노하우가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국만의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이 지난 우리 마을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고 실감하고 있어요. 김용식 팀장님과 한국팀은 약속대로 저희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도와주셨습니다. 제자시티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다른 아이들도 예전처럼 자주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새로 단장한 교실에서 30명의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크 바수키 어르신은 여전히 정정하세요. 다른 마을에서 견학을 올 때마다 어르신이 직접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땀 흘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했던 겁니다.
대위는 이제 인도네시아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되어 전국 각지의 마을들에 우리가 배운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자바섬의 5개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저 역시 이제는 인근 3개 지역의 환경교육 책임자로 일하며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 마을 부녀회 모임에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면 항상 칸풍 무랴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김용식 팀장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예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국의 마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김 팀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어린 시절 친구 안학을 생각해요. 안학이 마지막에 던진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학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산 이유를 이제 알겠어. 그 모든 고생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진짜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해준 거였어. 요즘 저는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나라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 말이에요. 그들은 멀리서 우리를 도우러 와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칸풍 무랴 마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절망의 땅이었던 그곳이 희망의 터전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과 끝까지 함께하는 정신이었죠. 김용식 팀장님과 한국팀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서로 도우며 일궈온 그 마음 그대로였으니까요. 마리아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따뜻한 손길들이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들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새 스푼이었습니다.